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저의 취미는 카메라이기도 하지만 저는 낚시의 취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베스 낚시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바다로 넘어와서 찌낚시를 좋아합니다. 카메라에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를 진행을 해오면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내가 만약 땡땡땡 유튜버라면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될지, 필요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저의 취미이기도 한, 내가 만약 낚시 유튜버라면 촬영을 할 때 어떤 카메라를 세팅을 해야 되고 그 촬영 방법은 어떻게 되며 부가적인 장비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카메라 장비인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러 가서 그 많은 카메라를 세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2대의 카메라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액션캠인데요. 액션캠은 브랜드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액션캠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이고요. 액션캠을 활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1인칭이겠죠. 입질이 왔을 경우에나 후킹을 했을 경우, 그리고 물고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1인칭으로 보는 그 장면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액세서리가 하나 있습니다. 액션캠은 뭐 어깨에도 달 수 있고 머리에도 달 수 있고 다양하게 달 수 있는데, 이렇게 목에 다는 것이 1인칭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세팅인 것 같더라고요. 바다를 보여줄 때는 조금 아래로 꺾어서 세팅을 하고, 낚싯대의 힘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를 위쪽으로 올리면 됩니다. 카메라를 켜고 난 뒤에 찍기만 하면 되고요. 내가 불편해서 빼겠다라고 하면 뒤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한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목에 두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셋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가 바로 메인캠이겠죠. 이 카메라를 추천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텐츠라고 하면 영화나 이런 것들이야 영상의 질이 중요하지, 뭐 브이로그나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채비법이라든지 공략법이라든지 그런 스토리적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캠코더로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요즘에 미러리스로 세팅을 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카메라를 고르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색감이 어떻니, 크기가 어떻니,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요. 낚시를 하러 가다 보면 변수가 많습니다. 더운 날씨일 수도 있고요, 추운 날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무더운 여름에 햇빛을 몇 시간 동안 받아도 촬영할 수 있는 발열에 강한 카메라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또 변수가 많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제가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카메라를 접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세팅을 할게요, 이런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진방적이 강한 카메라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낚시 유튜브를 한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바디가 바로 마포 센서의 카메라였습니다. 미러리스이긴 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카메라보다 낚시가 더 좋으신 분들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센서 그리고 액션캠 센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가 작아질 수 있는 건데, 센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상의 퀄리티는 좋아지는데 가격대가 비싸지죠. 액션캠이나 핸드폰 위에 1인치 센서가 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가 있습니다. 그 위가 크롭 센서이고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풀프레임 센서입니다. 왜 마포를 추천을 해드리냐, 나는 돈적으로 여유가 많다 라고 한다면 풀프레임 센서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고를 때 생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고성능의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메모리 카드가 필요하고요. 풀프레임에 맞는 렌즈를 구매하게 되면 또 마포나 작은 센서의 카메라 렌즈보다는 비싸지기 때문에 부가적인 액세서리까지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포 서드 바디 렌즈도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근데 풀프레임 대비 렌즈나 가격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이고요. 제가 여기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카메라는 루믹스의 마포 시리즈입니다. 대표적으로 GH5가 있고요. GH6, 7이 있고 G9, G9 마크 2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파나소닉 브랜드가 예로부터 방진 방적에 강했고요. 발열에 강했습니다. 소니나 캐논이나 니콘 바디에서도 방진 방적이나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강한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에서는 마포 시리즈가 존재하진 않고요. 크롭 바디나 풀프레임부터 라인업이 쫙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뿐만 아니라 또 마포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마포 센서보다 크롭 센서보다 풀프레임 센서가 우리가 알기 쉽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뒷배경이 날아간다는 말은 심도가 얕은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프레임이 마포 대비 심도가 얕게 촬영이 됩니다. 낚시 컨텐츠에서는 내가 바다에 내 찌가 뿌려져 있는 것, 그리고 내 모습, 찌가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 전체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풀프레임처럼 심도가 얕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포 센서로 골랐고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액션캠으로 사용했을 때 아웃포커싱이 되는 그림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도 만약에 내가 아웃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렌즈 선택으로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을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포커스에 유리한 라인이기 때문에 마포 센서로 저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갯바위에 내려서 렌즈 교체하고 이럴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렌즈보다는 줌렌즈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단렌즈가 화질 면에서는 줌렌즈보다 좋고 조리개도 아웃포커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이유대로 굳이 아웃포커싱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루믹스 라인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렌즈는 1260 렌즈입니다. 풀프레임 환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4mm의 광각을 찍을 수 있고요. 120mm의 망원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물 디테일로 잡겠다, 아니면 전체로 잡겠다, 렌즈 하나로 내가 원하는 촬영을 웬만하면 할 수 있고요. 이 렌즈도 방진방적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촬영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나소닉을 하든 소니를 하든 캐논을 하든 니콘을 하든 골랐다고 칩시다. 필터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CPL 필터입니다. 우리도 낚시할 때 찌가 내려가는 걸 잘 보기 위해서, 잡어를 잘 보기 위해서, 밑밥이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평광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광 선글라스를 내 렌즈에 끼워주면 되는데요. 끼워준다고 반사광이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돌려가면서 화면을 보다 보면 갑자기 바다에 눈부심으로 날아간 반사광들이 잡히게 됩니다. 이 필터 하나로 퀄리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CPL 필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내 렌즈에 맞는 필터 구경만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다른 카메라도 있는데 다른 렌즈에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업링이라고 있습니다. 업링에 끼워서 내가 사용하는 CPL 필터를 사용하시면 보다 깔끔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삼각대입니다. 당연하게 삼각대는 다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드나 강도나 이런 거를 굳이 따지지 않고 봐야 될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삼각대 이 다리에 육각이나 혹은 별로 쪼아서 다리의 강도를 정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구멍에 육각 렌치를 넣어가지고 풀어버리면 얘가 굉장히 나풀나풀해지거든요. 나풀나풀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갯바위에서 삼각대를 세팅을 했는데 바람 때문에 살짝 밀린다라고 하면 삼각대가 이렇게 바로 눕히면서 넘어집니다. 몇백만 원의 장비가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중앙에 있는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있을 건데 여기 고리에 우리 뭐 비닐봉지라든지 아니면 아이스박스라든지 크릴 얼려갈 수도 있고 밑밥도 여분으로 많이 들고 가잖아요. 바람이 어느 정도 불더라도 얘가 넘어지지 않는 환경이 됩니다. 가격 저렴한 걸 하든 비싼 걸 하든 이 두 기능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매물도에 출조를 나갔을 때 비가 많이 왔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부는 환경이었습니다. 강하게 불 때는 출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주의보나 이런 게 뜨면 출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뜰채로 아니면 팔꿈치로 낚싯대로 쳐서 넘어뜨리지 않는 한은 바람이나 이런 걸로 넘어지는 확률은 줄일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액션캠의 액세서리, 카메라, CPL 필터, 삼각대 요렇게만 들고 갈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들고 가야 될 거는 당연히 마이크이겠죠. 내가 채비를 어떻게 했고 고기가 어떻게 물었고 이런 것들 멀리 세팅해놓고도 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세팅해놓은 무선 마이크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카메라 하슈에 끼우고 수신기는 주머니나 낚시조끼에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가성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 사실 때 보조 배터리를 들고 가서 충전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분의 배터리는 항상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뭐 낚싯줄도 그렇고 밑밥도 그렇고 스풀도 그렇고 백업으로 많이 챙겨 가시잖아요. 촬영에서도 백업 준비물을 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샀다, 어떻게 높은 퀄리티로 촬영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샀으면 좋은 세팅으로 촬영해야죠. 니콘, 캐논, 소니도 거의 비슷하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4K 30프레임, 422 10비트, 롱 GOP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카메라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더 좋은 선택지는 오라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메모리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보통 영상 작가님들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진 스타일은 브이로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다 특성상 해가 뜨고 지고 역광,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할 때가 많은데 그때 되도록이면 노출 날아가는 거 없이 말끔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보면 로그 보기 지원이 있습니다. 로그 촬영은 처음에는 회색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편집 단계에서 럿이란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미리 보기를 켜게 되면 럿을 넣기도 전에 이미 넣은 것처럼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기능이고요. 오디오 설정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구매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변경한 뒤 최대한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해두면 잡소리까지 다 들리게 되는데 중간 이하로 낮춰놓으면 내 목소리만 말끔하게 잘 나옵니다. 또 발열에 관련해서 열 관리를 하이로 바꿔주시면 여름에도 길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촬영만 하시면 됩니다. 더 딥하게 들어가면 방법은 많지만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자, 이제 로그 영상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그로 촬영을 했으면 럿이라는 걸 입혀야 되는데 럿은 캐논, 소니, 파나소닉, 니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아랫부분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거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이렇게 한번 설정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됩니다. 로컬 디스크에서 프로그램 파일로 들어가 주시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5 그리고 아래로 찾아보면 루미트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LUT 럿로 들어가 주시고 크리에이티브에 내가 다운로드 받은 럿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프리미어를 켜시면 이 럿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영상이 노출을 똑같이 해가지고 로그 촬영이 아닌 일반 렉 709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에 지금 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오버가 나 있는 상태고 여기는 거의
정보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낚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밝게 내려갔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하다. 여기서 제가 보정으로 노출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미 날아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노출로 로그로 찍은 사진은 이렇게 회색빛이 돌게 됩니다.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만 노출이 날라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로 괜찮죠. 제가 일부러 어둡게 찍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은 세팅으로 찍은 건데 이것만 브이로그로 찍은 겁니다. 자, 여기 루미트리 색상이 있죠. 요거를 제가 살짝 오른쪽으로 빼서 아까 제가 럿 넣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본 교정 밑에 보면 크리에이티브라고 있습니다. 럿을 넣었다면 여기 브이로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넣어주기만 하면 일반 영상으로 바로 변환을 한 겁니다. 이 영상과 딱 비교를 해보면 퀄리티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블랙 부분, 이 부분에서도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도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입맛대로 조금 보정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낚시에 관련된 컨텐츠다 보니까 갯바위가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겠고 그냥 채도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요렇게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해도 이런 영상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두 개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역광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로그로 안 찍어도 괜찮게 나올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요런 쪽으로 DR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보정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완전히 역광을 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햇빛이 이쪽으로 있겠죠. 근데 저는 모든 촬영을 로그로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날라갔네, 조금 살리고 싶네 하면 밝은 영역만 이런 식으로 살짝 낮춰주고 채도를 올리고 싶다, 아니면 나는 푸른 하늘만 강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늘 부분만 선택해서 채도를 올리는 등 곡선으로 조금만 만지면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보정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 내가 낚시 유튜버라면 어떻게 장비 셋업을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나가서 낚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궁금하신 조사님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컨텐츠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먹방 유튜버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장비와 촬영법들 공부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치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에 태어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